자, 11시 근처로 다가서면서 다행인 점은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을 많이 축소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살짝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급에 대한 주체가 변하지는 않은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뭐 회복은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락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뭐 제약주라든지 뭐 일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계속 해외 시장이죠, 여러분. 예, 오늘 장 중에 저점 280 찍고 지금 283이고, 선물 하락폭은 마이너스 1.6.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온 게 훨씬 더 큰데, 일단은 이 변동성 참 징그럽지만, 그래도 이 증시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거를 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시장 얘기하고 섹터 얘기를 병행할 텐데, 어쨌든 해외 시장 급락에 국내 시장 약세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나스닥 시장의 추세 패턴,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고 그런데, 어제도 결국은 아무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무런 이슈가 없으면 결국은 지표와 이제 FOMC 그 연준 연설들, 그 말에 따라 막 난리가 나는데, 나스닥이 11,000 부근에서 여러분 우선 28일이에요. 11,000에서 11,600 거의 500이 올라갔죠. 그리고 11,600에서 다시 11,000 그대로 500을 뺐고 이게 1,000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1,000에 1,000은 그 빼버리면은 5% 올라갔다가 5%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변동성이 줄을 수는 없고 다만 이 시간에 누차 강조드리지만 하방 경직성이 나온다는 것은 한 번은 치겠다는 얘기인데 그 타이밍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미스터 진단에서 완벽하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하고 그다음에 독일 시장 보시면 독일도 마찬가지. 저점을 깨면서 움직이죠, 여러분. 하락 N자형은 얼추 찾고요. 그렇지만 큰 추세가 하락이라는 게 부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자리에 왔고 큰 추세는 반등 주고 되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펀더멘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일 물가 폭등. 자, 지금부터는 이 차트 빼겠습니다. 독일 물가 폭등. 그 다음에 미국은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이게 오늘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은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나 연준 의원들은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살짝은 있을 수 있으나 언제든지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GDP는 약했고 실업수당은 줄었고 고용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지표죠. 데이터상으로는. 근데 그 고용이 좋아진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는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왜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들고 있느냐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 그 경제장관이든 8명 나와서 떠들어댔을 때 실시간으로 이종복이처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사람을 자를 수가 없다. 뭐 코로나 때문에 나 오늘 못 나가겠다. 그러면 그래 나오지 마라. 근데 돈은 줘야 된다. 돈은 줘야 된대요. 인건비는 줘야 된대요. 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안 주면 그만둔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소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실업률이 안 늘어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니까 인건비는 늘어나죠. 지출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지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그 지표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패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PC 물가 폭등했고 그죠? 최악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 시장이 저점에서 올라온 것은 고무적인데 주봉으로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면은 오늘은 저도 지금 감탄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드디어 슬슬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이제 필살기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뭐 업종 대표주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우선 지금 오늘 방송 먼저 해야 되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과거 같았으면 이번 주에 항상 이종복이가 요 시간대 방송을 할 때쯤 되면 분명히 아까 1시간 전에는 좋았는데 종목들이 막 나락으로 가고 막 그죠? 그래서 깝깝한 표정 이틀 졌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이게 후장으로 가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 여기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봉이 만들어지고 주봉이 만들어지고 종합도 단기간에 50이 빠졌고 마디가를 채웠고 여러 가지 주변 변수를 고려했을 때 오늘만큼은 종합이 막판으로 가면서 나락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고 운 좋으면 이거는 저의 예측이고 종가까지 완벽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잘하면 종합이 플러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폭락했는데 근데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별적 종목 장세가 지금은 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30분 만인데 보다시피 E&D는 삼성전자는 빼면 안 되니까 오늘 지금 보시면 최근 주도주가 이게 후장 전략에서 할 말이 지금 전장 특징 설명하면서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들이 급락한 주도 섹터의 주식들 보면 지금 E&D가 빠르게 지금 올라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성광밴드, 이거는 지금 막 중기적으로 사라는 뜻이 아니고 기존의 주도주가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낙폭과대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DK락도 보시면 12,500원에서 9,000원까지 빠지고 지금 8%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저쪽 2차전지 저쪽에서는 포스코 요쪽이 세게 들려야 되는데 어쨌든 선별적 종목 장세가 기존 주도주들과 제약주 중심의 종목 장세로 바뀐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전장의 분위기 그리고 오후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예, 이게 실시간으로 종목들이 저렇게 움직여가지고 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수 뭐 주봉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종목 방송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4분기예요, 여러분. 종합이 330에서 밀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은 383 안착 체크. 후장으로 갈 때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선물에 따라 플러스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가 안착까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수가 잘 버티다가 여러분 그죠? 잘 버티다가 막판 2시부터 밀렸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10시 30분에서 11시 제가 변동성이 가장 셀 때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지금 5개월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거 다음에는 2시, 그 다음에 3시 알려드렸죠. 2시는 홍콩이 개장하면서 3시는 독일의 프리마켓. 근데 최근에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것은 독일 시장이 불안한 걸 강조하죠. 그래가 3시 이후에 그냥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한 번만 그 영국에서 시장 개입하는 그날만 3시쯤으로 가면서 올라갔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2시 이후에서 3시로 올 때 지수가 순간적으로 급락하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벌써 285 근처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실시간에 또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하는 겁니다. 284.7580이거든요. 요거 뚫으면 바로 요쪽으로 가니까 플러스는 한번 볼 수는 있어요. 대신 각이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시간 대비 지금은 각이 가파르죠? 그 어느 시점에서 다시 대발락이 나옵니다. 이 대발락이 나올 때 283을 안 깨면 된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갈 때는 세게 가는 게 좋고 또 만약에 후장으로 가면서 밀린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282짜리. 그죠? 거기가 우리나라 시장 추세의 저점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아직은 이 단을 안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오늘 살짝 찍었어요, 여러분. 살짝. 여기 보시면은. 살짝. 그러니까 이게 더 디테일한 어떤 추세 패턴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디테일한 추세 패턴인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저 복잡하니까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저걸 보여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낙폭과대 기존 주도주 중기적 관심 양호. 이거였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펫배터리에서부터 인공지능은 지금은 너무 고점에 있는 쪽이라 좀 약하다고 했죠.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나 이런 거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거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플러스 에너지 관련주. 그죠? 기존의 에너지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을 원래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현금이 있을 경우죠.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기존의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들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건 특징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특징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보마그네틱 같은 거 이 시간에 자주 언급했던 주식이지 않습니까? 마주보는 쌍봉에서 밀려서 65,000원 이상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45,000원, 오늘 아침에 46,000원. 앞자리가 저렇게 강력하게 움직였던 주식이 앞자리가 최근 2주 사이에 2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낙폭과대 기존 주도주 중기적 관심 양호고 현금이 있을 경우 지금 지수 때는 분할 매수가 맞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기존에 현금이 적었던 분들이 이 지수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를 현 상황의 특징에 맞게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드린다고 했지만은 일부를 한번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신용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장 기관들이 결국 지수가 급락하니까 매수가 들어왔죠. 제가 이번 주에 이 얘기 해드렸죠. 이들은 종합이 급락할 때 받아먹기만 한다. 외국인들은 환차손 우려 때문에 주식을 세게 사기는 부담가고 선물은 환차손 우려가 있어도 살 수 있다. 왜? 선물은 쟤들은 단타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10조, 15조 들어왔을 경우 그 주식을 그대로 팔고 빨리 팔기에는 역부족이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쟤들 그거 쉽게 못해요. 그렇지만 파생은 다릅니다. 파생은 오늘 10조가 들어와도 내일 바로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은 현물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선물을 가지고 장난이 아니고 단기 대응 위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수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거고 그 변동성이 유발이 될 때 신용 물량이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증시 주변 자금 추이로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이건 D 플러스 2일이니까 오늘은 9월 30일이지만 9월 28일 날 종합이 50p 빠지는 그날 명목적으로 개인들은 주식을 샀지만 그렇죠 여러분? 신용 잔고는 18.5조에서 17.9조로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죽어라고 만들어 놓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추이에서 예탁금이 50조 플러스 마이너스의 종합을 보셔야 돼요. 종합이 2200에서 2100대로 밀렸을 때에 지금 신용 잔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0년을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우선 2020년도로 가겠습니다. 이게 저 밑에 있는데 이게 이종복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걸 숫자로다가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제가 2020년 4분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보세요. 예탁금이 40조 후반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50조까지 예탁금이 올라간 지점이 있죠, 여러분. 50조의 예탁금으로 올라간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당시에 신용 잔고는 12조 내외입니다. 이러면서 예탁금이 코로나 이후에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신용은 12조대에서 예탁금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비 신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20년 4분기 종합 301에서 325지점이에요. 그때 신용 잔고는 보다시피 여기는 17조로 되어 있지만 평균치로 따졌을 때는 15조. 다시 말하면 예탁금 50조 플러스 마이너스 규모의 종합이 2100 수준 정도의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신용 잔고는 15조. 조금 많이 빼면 12.5조 수준으로는 내려와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부터 계속 알고 있었다면 이 장은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대형주나 이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혹은 지수 관련주 지수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이 신용이 한 15조 정도로 떨어져 나오면 아마 장은 편안하게 움직일 겁니다. 대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가 좀 힘드시겠죠. 중요한 것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종합은 2100 수준으로 밀리고 있고 전 세계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상태로 가면서 여러 가지 악성 어떤 재료들은 계속 노출되고 있고 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의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충분히 타당하다. 문제는 심리. 이 정도 얘기해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따가 미스터 진한테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